예금만으로는 불안하다. 최근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반복되는 말이다.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 중후반을 오르내리는 반면 물가 상승률이 연 2% 안팎에서 움직이면 세후 실질 수익률은 제한적이다. 금리가 높아 보이는 순간에도 장바구니 체감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다. 이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분산된 투자 수단으로 S&P 500 ETF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대표 대형주 500개를 묶은 지수 S&P 500를 추종하는 ETF는 개별 종목 선택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 성장에 올라탈 수 있는 코어 자산으로 해석된다. 다만 얼마나 사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초보 투자자들은 다시 멈춘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정도는 꼭 사두라는 조언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 자산 배분의 문제다. 이 기사는 예금의 한계, S&P 500의 구조적 장점과 함께 개인이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비율연금 안전망 적립식 세금 계좌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1. 안전한 예금. 이주는 불안, 실질 구매력의 문제. 예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예측 가능한 이자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 재무의 목표가 원금 보전을 넘어 구매력 유지와 장기 성장이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가 커질수록 예금의 안전은 생활의 안정으로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2%대 중후반의 예금 이자가 붙어도 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면 실질적으로 남는 구매력은 제한적이다. 특히 세금, 이자 소득세 등까지 고려하면 통장 잔고는 늘지만 체감은 정체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현금성 자산만으로는 장기 목표, 은퇴 주거 교육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흐름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렇다고 개별 주식으로 곧장 이동하는 방식은 진입장벽이 높다. 재무제표 분석, 산업 전망, 변동성 관리가 필요한데 상당수 개인에게는 시간과 정보 처리 비용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가 갈린다. 1. 더 높은 수익을 쫓아 고위험으로 이동하느냐. 이 위험을 없애는 대신 관리 가능한 형태로 줄이느냐. S&P 500 ETF는 후자, 즉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장기 성장 가능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주 거론된다. 2. S&P 500 ETF는 무엇을 대신 해주나. 개인이 실패하는 구간을 축소. S&P 500은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기업 중 대표성이 큰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지수다. ETF는 이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 펀드로 투자자는 주식처럼 매수매도할 수 있다. 시장 관계자들이 S&P 500 ETF를 개인에게 현실적인 상품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명세 때문만은 아니다.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자주 실패하는 지점을 줄여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분산, 500개 기업, 특정 기업의 악재가 포트폴리오 전체를 흔드는 폭을 상대적으로 낮춘다. 자동 교체, 지수 리밸런싱,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비중이 축소되거나 편출되고 성장 기업이 편입된다. 개인이 갈아타기를 상시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낮은 비용, 상대적으로 지수 추종형 ETF는 운용 구조가 단순해 총보수가 낮은 편이다. 상품별 상위, 행동 실수 감소, 개별 종목 중심 투자에서 흔한 뉴스 추격 매매, 손절, 추격 패턴을 줄일 여지가 있다. 즉 S&P 500 ETF는 투자를 쉽게 만들어주는 상품이라기보다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줄여주는 도구에 가깝다. 3. 장기 수익률의 환상, 과현실, 기대를 낮추면 전략이 보인다. S&P 500에 대한 논의는 종종 연평균 몇 %라는 숫자로 단순화된다. 하지만 장기 평균 수익률은 구간, 시작점과 끝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느 10년은 좋았고 어느 10년은 답답했을 수 있다. 투자자는 평균값보다 변동성과 하락 구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코어 자산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에 연결되는 경향이 있고 그 흐름을 단일 종목이 아니라 시장 대표 묶음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S&P 500은 무조건 오른다.
아니라 다음 두 문장에 가깝다. S&P 500도 하락한다. 다만 개별 종목 선택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장 성장에 참여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기대 수익률을 과장할수록 실전에서 실패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기대를 현실적으로 낮추면 투자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규칙을 설계하게 된다. 이때 핵심 규칙이 바로 얼마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율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 지금 이 정도는 꼭 사두세요의 정답.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은 얼마를 사야 하나. 그러나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투자 금액이 아니라 자산 구조다. 즉 다음 순서가 일반적이다. 현금 안전망, 비상자금, 확보, 단기 지출 자금과 장기 투자 자금 분리. 장기 투자 자금에서 주식형, S&P 500 ETF, 비중 설정. 실행 방식, 일시 vs 적립식, 관리 밸런싱 규칙 확정. 여기서 이 정도를 숫자로 말해달라는 요구를 현실적으로 번역하면 결국 장기 투자 자산에서의 S&P 500 ETF를 어느 비중으로 둘 것인가로 정리된다. 1. 먼저 현금 안전망, 팔지 않기를 위한 장치. 현금 안전망이 약하면 시장이 하락할 때 생활비나 급전 때문에 ETF를 매도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실패의 상당수는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팔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실무적으로는 개인의 고용 안정성과 지출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산물결 6개월치 생활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두는 사례가 많다. 자영업자나 변동소득자, 부양 부담이 큰 가구는 더 보수적으로 잡기도 한다. 2단기 자금은 분리, S&P 500도 단기에선 흔들린다. S&P 500 ETF는 단기 예금 대체제가 아니다. 6개월 내 써야 하는 전세금, 결혼자금, 학자금 등은 변동성에 노출될 경우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섞지 않는 것이다. 3. 장기 투자 자산의 비중, 초보에게 현실적인 구간. 그럼 장기 투자 자산에서의 S&P 500 ETF 비중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일까? 이는 위험 감내도, 하락을 버틸 수 있는지, 투자 기간, 소득 안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시장에서 흔히 관찰되는 출발점 구간은 다음과 유사하다. 보수적, 초보 변동성 민감, 장기 투자 자산의 30물결 45%, 균형형, 일반적인 직장인 장기 투자, 45물결 70%, 공격형, 주식 비중 높게 운용 가능, 70% 이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을수록 좋다가 아니다. 오히려 버틸 수 있는 비율이 정답이다. 장에서 견디지 못해 매도하면 높은 비율은 독이 될 수 있다. 5. 일시 매수보다 적립식이 많은 개인에게 유리한 이유. S&P 500 ETF에서 가장 큰 성과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상품 선택 자체보다 실행 방식이라는 평가가 많다. 개인의 실패는 정보 부족보다 행동 문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적립식, 정액 분할 매수은 수익률을 마법처럼 올려주지는 않는다. 대신 다음 장점을 제공한다. 타이밍 부담 감소, 고점 공포, 저점 확신에서 벗어난다. 규칙 기반 실행, 감정 매매 가능성을 낮춘다. 현금 흐름과 결합, 월급날 고정 날짜에 자동화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특히 투자 초보자에게 적립식 접근이 학습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석된다. 언제 사야 하냐를 고민하는 대신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6. ETF가 어려워 보이는 진짜 이유. 이름이 아니라 차이 포인트를 모르기 때문. S&P 500을 검색하면 여러 상품이 나온다. 국내 상장 ETF도 있고 미국 상장 ETF도 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지수를 추종하면 장기 흐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초보자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ETF의 차이가 수익률 그래프가 아니라 디테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차이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총보수 추적오차, 지수 추종이 얼마나 정확한지,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거래 통화거래 시간, 원화 달러, 국내장 미국장, 환율 노출, 환해제 여부,
달러 강세 약세에 따른 체감 수익률 차이. 세금 계좌 활용, 아이서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 적용 가능 여부. 분배금 구조, 배당 처리 방식, 재투자 여부 등 상품별 상위. 즉 무슨 ETF가 제일 좋냐 보다 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가가 먼저다. 7. 국내 상장 vs 해외 직투. 결론은 세금 계좌 환율 편의성에서 갈린다. S&P 500 ETF 투자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은 국내 상장 상품, 원화 매수, 과 해외 상장 상품, 달러 직투 중 무엇이 유리한가다. 시장에서는 다음 네 요소가 실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편의성, 초보자 바쁜 직장인에겐 국내 상장이 유리할 수.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쉽게 접근 가능하고 거래 시간도 국내 일정에 맞출 수 있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은 투자 지속성의 중요한 변수다. 해외 직투는 환전, 거래 시간, 시차, 주문 단위 등에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이병, 해외 상장 ETF가 근소하게 낮은 경우가 흔하다. 일부 해외 대표 ETF의 총보수는 연 0.0x%의 수준인 반면 국내 상장 ETF는 구조상 비용이 약간 더 붙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설명용 범위, 국내 0.05 물결 0.09% 해외 0.3% 전후처럼 미세한 차이가 관찰되기도 한다. 장기 투자일수록 비용 차이는 누적된다. 핵심 변수, 절세 계좌 활용 가능성. 많은 직장인에게 결정타는 절세 계좌 활용 여부다. 국내 상장 ETF는 경우에 따라 아이서 연금저축 등과 결합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문제를 넘어 장기 복리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직투는 과세 구조와 신고관리 측면에서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름. 사환율, 달러 자산을 쌓는다는 목적이 불명하면 해석이 달라진다. 해외 직투의 장점은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해외 소비와 기주 등 달러 기반 지출 계획이 있다면 환율 노출, 이 리스크만은 아닐 수 있다. 반대로 원화 기반 지출 계획이 확실한 투자자라면 환율 변동이 체감 수익률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흐름이 많다. 초보 직장인 절세 계좌 적극 활용, 국내 상장 ETF 플러스 절세 계좌 조합 검토, 달러 자산 축적 상품 선택폭 관리 여력, 해외 직투 ETF 검토. 8. 리스크 없는 부자는 없다. 다만 리스크를 관리할 수는 있다. S&P 500 ETF에 대한 홍보성 콘텐츠에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문구가 흔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시장형 자산의 리스크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S&P 500도 금융위기 팬데믹 금리 충격 국면에서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럼에도 S&P 500 ETF가 현실적인 이유는 리스크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다음 방식으로 관리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 리스크를 분산으로 낮추고 비용을 낮추어 장기 복리 구조를 확보하며 규칙, 적립식 리밸런싱으로 행동 실수를 줄인다. 여기서 개인이 반드시 피해야 할 오해는 하나다. 좋은 상품을 사면 자동으로 성공한다. 현실에서는 좋은 상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규칙이다. 9. 실전 체크리스트. 지금 이 정도를 정하는 7문장. 투자자들이 실제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S&P 500 ETF 비중 설정을 7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비상자금, 현금성을 최소 3물결 6개월치 확보했나. 1물결 2년 냈을 돈을 투자금과 분리했나. 내 투자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인가. 짧다면 비중을 낮춰야 할 수 있음. 장에서 마이너스 20%를 봐도 매도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없다면 비중이 과함. 장기 투자 자산 중 S&P 500 ETF를 30물결 70% 구간에서 설정할 수 있나. 일시 매수보다 적립식이 나에게 더 맞는가. 국내 해외는 수익률 환상보다 세금 계좌 환율 편의성으로 결정했나. 이 질문의 답이 정리되면 얼마를 사야 하냐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내 비율대로 매달 자동으로 산다로 바뀐다. 10. 가장 흔한 실패 5가지.
S&P 500에서도 돈을 잃는 이유. 업계에서는 지수형 ETF를 사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본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상자금 없이 시작 하락장의 급전 필요로 매도. 과도한 비중 변동성을 못 버티고 손절. 뉴스 추격 매매 장기 전략 붕괴. 수료세금 환율 구조 미확인 기대와 현실 괴리. 장기 투자라며 단기 성과 평가 조급함이 복리 시간을 깨뜨림. S&P 500 ETF는 전제가 더 큰 수익을 내는 도구라기보다 평범한 사람이 실수를 덜 하게 만드는 도구에 가깝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평범한 실수를 반복하면 결과도 평범해질 수 있다. 결론, 오늘의 한 번이 아니라 10년의 규칙이 자산을 바꾼다. S&P 500 ETF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인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시기에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구간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예금만으로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개인에게 S&P 500 ETF는 다음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으로 줄이고 비용을 낮추어 장기 복리 구조를 확보하며 적립식 규칙 기반으로 행동 실수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지금 이 정도는 꼭 사두라는 조언의 핵심은 단순하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비율을 정해 오래 유지하라는 뜻이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종종 잘못된 매수가 아니라 물가가 내 돈의 가치를 깎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다. 결국 자산을 바꾸는 것은 오늘의 결심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킬 규칙이다.